90세를 넘겨도 병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왜 그렇게 오래,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좋은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걸까요? 병 없이 오래 사는 노인, 흔히 건강한 장수자로 불리는 이들은 우연이나 행운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학, 심리학, 사회학 연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과 더불어 성격적 특징이 장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성격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인간관계, 삶에 대한 태도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들은 왜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80세, 90세, 심지어 10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 없이 장수하는 노인들의 5가지 성격적 특징이 어떻게 건강과 수명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낙관주의는 병 없이 오래 사는 노인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는 삶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는 낙관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심혈관 질환 및 염증성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낙관주의가 심리적 안정감을 넘어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낙관적인 노인들은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한계를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3세 노인이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졌을 때 그래도 창밖을 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으니 괜찮아라고 말하는 태도는 낙관주의의 전형입니다.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은 122세까지 살며 세계 최장수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낙관주의와 유머 감각으로 유명했는데 이는 장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걱정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말한 그녀는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녀는 매일 약간의 와인과 초콜릿을 즐기며 85세까지 자전거를 탔고 100세에도 여전히 유쾌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늙는 건 나쁘지 않아. 경험이 늘어나니까라는 말은 그녀의 낙관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리적 회복력을 키운 결과로 보입니다. 잔 칼망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법을 실천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장수 노인은 102세까지 살았는데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인 그는 뉴욕에서 평생 노동자로 일했지만 매일 웃을 이유를 찾는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90대에 디지털 카메라를 배워 손자의 결혼식을 찍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다며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가족과 매주 모임을 가지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 그는 인터뷰에서 걱정은 내 몫이 아니야 라며 감정 조절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낙관주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연성은 뇌를 자극하며 사회적 친화력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장수를 뒷받침했을 것입니다. 낙관주의가 지나치면 현실 도피나 방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을 무시하며 치료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 노인들의 낙관주의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긍정적 가능성을 찾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낙관주의가 건강한 장수의 심리적 토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대에는 디지털 기술이 낙관주의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90세 노인이 유튜브로 요리 강의를 보며 늙어서도 배울 게 많네라고 기뻐하는 모습은 낙관주의가 시대를 초월해 적응력을 발휘함을 보여줍니다. 성실함은 병 없이 장수하는 노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는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다하는 성격을 뜻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성실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며
흡연이나 과음 같은 위험 행동을 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실함이 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장수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실한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내가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0분 스트레칭을 하고 약을 시간 맞춰 먹으며 채소 위주의 식사를 고집하는 모습은 성실함의 실천적 표현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96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며 성실함이 그녀의 장수를 뒷받침한 핵심 특징으로 꼽힙니다. 여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공식 일정을 꼼꼼히 소화하며 승마와 산책 같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책임감이 나를 지탱한다는 그녀의 말은 성실함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의 철학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90대에도 공무를 수행하며 규칙적인 삶을 유지한 그녀는 건강검진과 식단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관찰한 바, 이런 성실함은 건강 위험 요인인 흡연과 과음 등을 피하고 신체를 꾸준히 관리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실함이 장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도한 성실함이 스트레스나 강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벽주의에 빠져 매일 칼로리를 계산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 노인들은 성실함을 유연하게 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규칙을 세우고 필요하면 쉬는 법을 알며 과도한 부담을 피합니다. 오늘날 성실한 노인들은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체크하거나 앱으로 식단을 기록하며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성실함이 현대 기술과 만나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됨을 보여줍니다. 유연성은 세 번째 특징으로 환경 변화나 신체적 쇠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심리학 저널에 따르면 유연한 성격을 가진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배우자의 죽음 등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유연한 노인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노인이 스마트폰을 배우며 손자와 카톡으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유연성의 전형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평균 수명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우에다 하루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전통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의학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보였고 전동 휠체어를 활용해 활동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하루는 매일 이웃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친화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삶이 즐겁다는 그녀의 말은 강한 사회적 유대가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지탱했음을 시사합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친화력이 결합되어 장수를 이루었으며 이는 현대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장수의 핵심 요인임을 뒷받침합니다. 유연성은 창의성과 연결됩니다. 장수 노인들은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 뇌를 자극하고 이는 치매 예방과 면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87세 노인이 손자에게 줄 스카프를 뜨개질하며 이 나이에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라고 말하는 모습은 유연성과 창의성의 결합입니다. 현대에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90세 노인이 비대면 화상회의 수단인 줌을 통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니 좋다고 말하는 것은 유연성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친화력은 네 번째 특징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는 성격을 뜻합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는 강한 사회적 관계가 장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외로움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반면 친화력은 이를 완화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사회적 친화력을 가진 노인들은 주변과의 유대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이는 신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85세 노인이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모습은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이탈리아 어느 섬의 장수 노인들은 가족과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자녀,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평균 수명 90세를 넘는 이들은 사람이 있어야 삶이 살아있다는 철학을 실천합니다. 현대에는 물리적 거리로 관계가 약화될 수 있지만 장수 노인들은 전화, 화상통화로 이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89세 노인이 손자와 스카이프로 요리법을 공유하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좋네라고 말하는 모습은 사회적 친화력이 시대를 넘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다섯 번째 특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들은 뇌의 편도체 반응이 억제되어 혈압과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는 만성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 조절이 뛰어난 노인들은 화를 내거나 걱정에 사로잡히는 대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89세 노인이 자식의 실직 소식을 듣고 다 잘 될 거야 라며 위로하는 태도는 감정 조절의 힘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감정 조절 능력과 평정심으로 장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며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정치적 망명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그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실천합니다. 그의 감정 조절 능력은 신경과학 연구에서 감정 조절이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만성질환 예방과 장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성격이 단순히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연습으로 다듬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 조절은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지만 장수 노인들은 경험을 통해 이를 연마합니다. 이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임을 시사합니다. 장수 노인의 성격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사는 노인은 성실함과 유연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습니다. 반면 빈곤한 노인은 낙관주의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격만으로 장수를 설명할 수 없으며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노인들의 성격적 특징인 낙관주의, 성실함, 유연성, 사회적 친화력, 감정 조절 능력은 단순한 심리적 특질을 넘어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실질적 요인입니다. 그들은 긍정적 태도로 삶을 즐기고 규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룹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잘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과 환경이 변하며 이 특징들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들의 지혜를 배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장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